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 사건. 헌법재판소 1990년 4월 2일 선고. 89 헌가 113 결정. 사건명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심판.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이적 표현물 제작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그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남용의 소지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되던 법률이었다. 특히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다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 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었다. 제청 신청인들은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도서 및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반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일부 개념이 불명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조항들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개념들, 즉 구성원, 활동, 동조,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 등의 개념은 사물의 변별 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할 해석의 합리적 기준을 찾기 어려운 개념이며 구성요건의 내포와 외연이 미치는 한계를 가리기 어려운 광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 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 단체의 1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와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변정수 재판관은 위 법률 조항들처럼 그 위헌성이 명백한 법률을 아무리 주문과 같이 한정적으로 제한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위헌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후 경과. 이 결정 이후 국회는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3호로 문제된 국가보안법 제7조를 개정하였다. 즉, 제1항의 앞부분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바대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하고 제1항 후단에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자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라는 부분을 삽입하였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항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신법에 대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추가됨으로써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 범위의 광범성이 대부분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단순 합헌 결정을 하였다. 1996년 10월 4일 선고 95헌가 2결정 1997년 1월 16일 선고 92헌바 6등 결정 1999년 4월 29일 선고 98헌바 66 결정 2002년 4월 25일 선고 99헌바 27등 결정 2004년 8월 26일 선고 2003헌바 85등 결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위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합헌 결정을 하였다. 2012 헌바 95등 결정. 종전 결정들이 주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와 같은 규율 형식에 중점을 둔 판단이었던 것과 달리 이 결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등 규율 내용의 실질적인 위헌성에 대한 판단도 비중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적 행위 중 동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수 재판관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단순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의 이적 표현물 중 소지, 취득한 자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단순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위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 2017 헌바 42등 결정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은 국가보안법의 범위가 법률의 개정,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위 국가보안법 조항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북한으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현 시점에도 존재 의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위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던 종전의 헌법재판소 선례들이 여전히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적 표현물의 소지, 취득 조항에 대해서는 4인 재판관이 합헌 의견, 5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밝혀 위헌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분포에는 변화가 있었다.